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산업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기술 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기술 교사들의 체험 현장을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레일 공항철도의 열차 운전 시뮬레이터실. 현지 기관사들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열차 화재 발생, 천위 열차 나오세요. 관제실 이상. 비상정차하시고 안내 방송하세요. 안전하게 비상문을 여시고 좌우문으로 안전하게 접근해 바랍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이들은 기관사가 아닌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기술교사입니다. 신규 기관사들이나 경력 기관사들이 차량 고장이나 기타 일회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고 투입이 되면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험을 하는 거고요. 실제 조종석과 같은 이 시뮬레이터실에서 직접 열차를 운전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기관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타봤는데요. 정말 현실감 있고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한다면 기관사에 대한 또는 기차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장래의 기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차량 검수고에서 모터 변압 과정과 동력 추진 장치 등을 눈으로 살피며 설명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교사들은 인천 송도에 자리 잡은 친환경 건축 연구센터로 이동해 에너지 소비 제로를 실현한 그린홈을 체험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말로만 설명해주던 친환경 기술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이제 필요한 에너지의 한 10분의 1 정도만 필요하게 되는 그런 주택이 되는데요. 그 필요한 부분을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등을 이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충당이 된다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 철도 산업과 친환경 건축 산업. 현재의 우수성을 미래에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지식을 전수할 기술교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아름다운 은세공 작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은을 달고 모양을 낸 뒤 100여 개의 정으로 섬세히 문양을 새기는 정성과 열정이 필요한데요. 이 은세공을 65년간 해오며 세계를 감동시킨 이정훈 기능전수자를 김민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용머리에 봉황이 앉아있는 화려한 비녀, 다양한 전통 문양이 들어간 은가락지, 65년간 은세공 한 길을 걸어온 무형문화재 이정훈 장인의 작품입니다. 우리 고유 전통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은세공 분야의 아름다운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가락지를 완성하기 위해 은을 불에 달구고 모양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100여 개의 정과 망치로 섬세한 문양을 새깁니다. 특히 은제품에 금을 얇게 붙인 뒤 조각하는 금부 기법이 장인의 독보적인 장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기법의 가락지를 문양을 넣을 때 국화하고 매화하고가 가장 기본으로 조각을 하게 돼 있어요. 금을 붙여가지고 모양을 제가 새로 디자인한 것이 바로 이 금부 가락지입니다. 그의 작품은 최근 유럽에서도 전시회를 열며 세계인들의 감탄을 샀습니다. 특히 3마리 용의 입 안으로 보이는 여의주가 그의 뛰어난 세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현재 2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 어룡. 개천의 잉어가 파도를 이겨내며 용이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임금님이 여기다 붓을 넣고 하인에게 써줄 때 사대부에게 써줄 때 이 붓을 써주게 되면 전부 다 출세하라고 써주는 거다. 그 다음에는 뭘 만드냐면은 금관 하나 만들려고.
여든의 나이에도 새로운 작품 탄생에 열정을 쏟고 있는 이정훈 장인. 자신의 세공 기술로 세상에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그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외국 수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입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반덤핑과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를 비롯해 수입자 인증 제도 등 새로운 수입 규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회에서 수입 규제 개요와 조사 대응 방법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수입 규제에 대한 정부 지원과 최근의 비관세 장벽 추세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사의 제품이 해외 경쟁력을 갖췄다고 응답한 수출기업은 76%, 내수기업은 46%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성사를 위해 FTA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출기업은 50%, 내수기업은 33%로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FTA가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수출기업이 14%, 내수기업이 26%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산업단지공단은 FTA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7일 팔레스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 간 성과 공유제 자율 추진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용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경제단체 대표, 중견기업 14개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약 2,000개소인 공공 와이파이를 2017년까지 12,0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통신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2014년 반도체 장비 시장의 매출이 2013년에 비해 21% 증가한 439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협회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설비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어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중소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을 통해 총 7만 4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올리자 인센티브로 8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키우는 일일 겁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